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도 또 구대명 선생님 모시고 북한 얘기,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이부 얘기만 했는데 또 구 선생님이 2008년에 보이부에서 제대돼 가지고 건설 관련 회사 대표로 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탈북에 오셨는데, 그 건설회사, 평양에서 건설회사 대표를 하고 있던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평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또 여쭤보니까 제가 들은 것 중에 이만큼 자세하게 붕괴 원인과 뭐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또 건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평천 아파트 왜 무너졌는지 확실하게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건설 부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평양에서 건설 부분 무슨 회사에서 어떤 품목 다뤘고 뭐 이런 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정식적인 건설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설은 제가 뭐 말하자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투잡으로 한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끝난 다음에 무역회사를 내야지 그게 전문적인 건설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시에서 그 아파트 건설이 왜 그때 활발하게 진행이 됐냐면, 김정은이 할 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 김정일이 할 때. 네, 김정일이 할 때 질서가 정말 문란했죠.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평양시에서 인기가 하나가 아파트였습니다. 왜 아파트가 인기가 올랐냐면, 그전에는 돈이 있던 사람들도 중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동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이 90년대 말부터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중국으로 이동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형성은 구매하려는 자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구매율이 높고 또 매출이 좋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눈길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누구나 더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보다 중요하게는 고난 행군 거치면서 아파트를 팔고 사는 게 아주 자유롭게 됐다. 뭐 이게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표현을 해도 안 되죠. 북한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거는 아파트 살림집은 국가의 소유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게 되는데,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한 거죠. 가장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중국에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돈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자기들은 전기도 안 오고 교통도 불편한데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입사증을 파는 거죠. 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암암리에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이 단속 통제 기간도 이게 하나의 돈벌이 기회로 됐죠. 뇌물 받아먹고 다 묵인해주고. 그렇게 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평촌 아파트 건설 같은 거는 북한에서 개인이 이렇게 자기가 아파트를 능력이 있으면 아파트를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아서 혼자서 자재도 들여오고 투자가도 끌어들이고 시공 단위도 들여옵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 좀 융화를 하죠. 말하자면 이 계획까지 구입할 수 없는 자재,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용이 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는 건설하는 사람의 능력에 다른 거죠. 100%는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뭐 한 100채 사는 아파트 만들었으면 너가 30채 팔아먹어라, 50채 팔아먹어라, 이게 그 능력에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50채는 그 국가의 기부 체납처럼 내야 된다는 소리죠. 네, 내고 공식적인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건설회사를 직접적으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재는 다루신 거예요? 자재 담당 회사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혼자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분양을 받아서 선택권을 줘서 좋은 집 홀을 가지게끔 하고, 그 돈으로 제가 자재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직접 건설은 안 하되 판을 짜는 뭐 그런 일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우리가 평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5월 13일에 붕괴됐고, 근데 북한에서 그때 공식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붕괴 사실을 알렸는데 그게 이제 나흘 뒤에 알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나흘 만에 그 큰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23층 아파트가 붕괴됐는데, 보통 미국이나 무슨 한국 같은 경우도 붕괴되면 뭐 처음부터 한 달은 묻힌 잔해 속에 생존자가 없는데 이거부터 하는데 나흘 만에 깨끗이 다 긁어냈어요. 빤빤한 공터에서 뭐 인민보안부장이죠, 최부일인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사죄해서 깜짝 놀라서 저거 시체들은 어떻게 건졌지? 어디다 다 갖다 버렸지? 시신 수습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때 소문이 돌아간 건 어떻게 돌았냐면 아파트가 완공이 됐지만은 공식적인 입사는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인 입사를 안 해도 집이 급한 사람들은 들어가 삽니다. 또 심지어 건설할 때도 들어가 삽니다. 그렇죠. 내장 이 내부는 자기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테리어. 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그때 뭐 사상자는 뭐 그렇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식 발표는 없는데 네, 공식 발표는 없. 얼마 죽은지도 발표가 전에 네. 누구도 모르죠, 그거.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왜 붕괴가 됐냐면 네. 이렇게 공식적인 업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하다 나니까 이 사람이 보안성의 그 명의를 써서 건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돈을 받아서 자재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싼 자재를 구입합니다. 가격 조건이 싼 조건으로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시멘트 같은 것도 싼 것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네. 어떤 원인이 있냐면 상온에서 전문적으로 시멘트를 받아다 그 평양시 산림집을 건설하는데 개인 장사건들이 시멘트를 건설장에 와서 팝니다. 네. 한 차를 싣고 와서 톤당 가격이 얼마다, 돈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마진을 남기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네. 사원 시멘트 가면 그 시멘트하고 비슷한 그 재가 있답니다. 그 부산물 같은 그런 재가 있는데 그게 네. 시멘트로 쓴 마루가가 전혀 없죠. 구도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마루가하고 섞는 거죠. 섞어버려 가지고 판매를 하다 나니까 이것을 쓰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미장이나 같은 데는 뭐 쓰면 쓰고 못 쓰는 거죠. 담장 뭐 미장 같은 데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구도 안 지니까 막 부스러져 막 떨어지는 거죠. 아. 이런 걸 시멘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초기에 자금이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초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쓰면 안 되는 거를. 예, 안 되는 거를 시멘트로 구입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다니까 하중에 그게 양생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엔 터져 나간 거죠. 그거를 누구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은 에이 팔아먹고 말자 해가지고 막 대충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도 건설 감독이라는 게 그 명식상은 있습니다. 네. 명식상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담배 뭐 함부로나 쥐어주고 뭐 그렇게 돈이나 조금 재주고 식사나 시키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참고로 그 이제 마르카, 고마르카, 저마르카 이 용어가 나왔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마르카라는 게 시멘트 고강도 시멘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단위 기준이고 180마르카부터 고강도인가요? 그 우린 250마르카로 규정해서 그렇습니까? 썼습니다. 아. 그리고 뭐 교량 같은 데는 엄청 거기는 한 280씩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강도 측정 단위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시멘트 가지고 저 기초를 팠기 네. 때문에 무너졌고. 예. 그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그 아파트에서 불과 한 2km 정도 되는 평촌에 또 아파트 하나가 다 완성하고 2개 층이 또 허물어졌던 사건도 또 같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시기예요? 예, 그저 한 달 정도 그런 정도. 근데 그거는 크게 사람도 상하지도 않고 마지막 층을 완성하고 그 사건이 벌어지다 나니까 크게 이슈화가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려지긴 데는 평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나흘 만에 싹 다 뭐 시신이고 잔해고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뭐 장례도 못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 아파트 지어서 네. 거기 그 붕괴돼 가지고 가족이 묻힌 사람들은 다시 나눠줬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최배일 부상이 나와서 그 사죄를 했냐면 김정일한테 이게 직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직보돼서 이게 누가 어느 단위가 그 건설한 아파트라니까 보안성이다. 이렇게 되면 보안성은 정말 모르고 맞은 거죠. 김정일한테 당장 내려가서 사죄하고 단기간 내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인민들한테 공급을 하라. 이렇게 과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 아파트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북한에는 그 폐기물을 버리는 이런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구비된 장소가 따로 없이 기사들이 알아서, 혹은 뭐 교회에 나가서 그저 빈 땅이라든가 땅이 좀 파인돼 있으면 그런 데 막 버리고 오는 시스템이죠. 참 그러면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북한의 무슨 건축 규정, 규제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사건이 있어서보다도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그 장성택을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성택을 처형을 하고, 예, 김정은이가 그 평양시 건설 하나의 아파트, 하나의 건물을 지어도 오직 당의 승인을 받고 그 건설할 때 된 당일적 확립의 체계에 대해서 이거 가장 먼저 뭐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성택이 관리하던 행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끝나던 것을 김정은이가 틀어졌죠. 근데 김정일이 있을 때부터 이미 평양시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거는 이미 파악을 하고 거의 상당한 정도로 관심이 있은 건 제가 압니다. 중국 아파트를 건설을 할 때 그때 그 정정체육관 체육부장 사람이 그 쌍둥이 아파트를 건설했으니까 그 체육부장이 그걸 책임지고 이쪽은 내가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떻게 승인받았나니까 청년대장 농지한테 승인을 받아서 건설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청년대장이라는 소리를 내가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김일성과 똑같이 닮은 그 김정일이 자제분이다. 그런데 정정체육관에 그 롱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전문 김정은이가 그 정정체육관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정체육관을 국방위원회 산하로 배석시켰죠. 근데 그 정정체육관 안에 평양시 도시계획 전망 설계도가 설계 사업소하고 똑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전문적으로 보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그 김정일이한테 권력을 넘겨받으면 자기 딴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계속 여명거리를 건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건설 계획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제하고 살짝 빗나간 얘기인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정지영 체육관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돈 주고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와서 전무부터서 농구하면 그때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그 정지영 체육관이 아니라 김정은 전용 농구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그 장성택이 처형이 2013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이쪽에 그 평촌 아파트는 2014년 5월 13일,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장성택 처형되고 6개월 뒤에 붕괴되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이자처럼 그 나쁜 시멘트 여치 말라 뭐 그런 철강제를 또 이런 게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건설 부문에서 그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기존의 건설 공법을 하지 말고 새 공법으로 받아들이는 지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파트의 공법을 보게 되면 벽체에 정말 철근이 이 사김점이 넉 대가 들어가고 중가원에 그저 두 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변경시켜서 법적으로 견망으로 벽체를 견망으로 건설할 땐 규정으로 쇠로 바꿉니다. 철근 하나였던 거 견망으로 이렇게 겹으로 해서 400에 400씩 겹으로 해가지고 건설을 할 때 대한 규정을 쇠로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그 건설업자들이 그 쇠 공법으로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맞질 않습니다. 맞질 않으니까 그 속이면서 그전 공법을 받아들이면서 하죠. 그러니까 속이면서 이 건설 감독이 오게 되면 좀 눈 좀 감으라 하면서 돈을 좀 더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걸 무마를 시키자니까 그때부터 아파트 공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평촌 아파트 같은 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평양 가서 아파트 가서 공짜로 줘도 저거 무서워서 살겠나, 조금만 지진 오면 저거 우르르
예, 평촌 아파트는 가만히 있어도 무너졌지만 조금만 지져 놓으면 다른 아파트는 많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건설업계에서 또 발을 담궈 가지고 거기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평양 가서 아파트 공짜로 준다 하면 사시겠습니까? 저는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는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먼저 좀 알아보고 들어가겠는지 말겠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지어진 아파트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10년도, 한 12년도, 13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아마 들어가야 그래도 좀 마음을 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 아파트는 막 지었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와서 지은 여명거리나 뭐 미래과학자 거리는 괜찮다는 소리인가요? 이 건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게 되면 곧 정책과제로 됩니다. 정책과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정말 규정대로 합니다. 왜 규정대로 하냐면, 건설을 하다가 자기가 좀 규정에서 좀 벗어나게 하겠다, 뭐 자재를 절약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군욱에 의해서 이게 고발이 되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좀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도 저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요즘 북한 시점에서 보는 게 그 시점인 거죠. 요즘에 저 보통강 구역에 또 무슨 토한 다락식 주택이라 해서 그 층수도 안 높고 엄청 고급지게 건설되던 것 같은데, 그거는 가서 살아도 괜찮겠네요. 예, 그게 그 보통문에서 그 허이구 청사 뒤쪽에 있는 부지인데, 그게 원래 그 뒤에가 허위사령부 행사차 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가 사택도 있고, 아마 그걸 다 철거시키고 건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 집권해서 이번에 또 그 5만 세대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주민들의 기초적 기초적 생활 조건이 해결이 안 되는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과 질이 나아진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아파트 있었는데 뭐 엘리베이터 한다면 그거 뭐 아파트가 뭔 소용이 있어요. 전기가 안 오는데. 물, 수도, 난방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전기죠. 전기. 예, 전기가 와야지 엘리베이터도 돌고 물도 나오고 난방도 돌아가고 하겠는데, 이 조건이 안 되다 나니까 이제는 그 북한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와도 난방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새 아파트 그 건설을 할 때부터 겨울에 냉방인 거 당연하다. 예,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이제는 자체 그 무동력 보일러라는 걸 구상을 해서 그 구멍을 뚫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쪽으로 관이 넘어갈 거니까 어떻게 좀 뚫어도 괜찮나, 뚫어도 되는가, 이렇게. 근데 5만 세대 정책 아파트도 그렇게 요구하나요? 아마 그거는 함부로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가면 진짜 개고생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저 진짜 건설 얘기는 참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대명 선생님이 그 펴낸 책 거품, 이거 1부입니다. 예, 2부도 있고 3부는 없죠. 그 예스24라든지 뭐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데 제가 링크 주소 띄워놓으면 거기서 바로 교보본고 이런 데서 살 수 있으니까, 이 건설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평양 건설에 궁금하신 분들 이 책 보면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눈이 확 띄어질 것이라고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평양 평촌 아파트 붕괴부터 시작해서 건설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